저희가 준비한 4위와 6위를 지금부터 만나볼까요? 6월 1일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.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개항을에 출마한 이재명 고문인데요. 이 고문도 오늘 민주당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여러 포부를 밝혔습니다. 그런데 어제 개항구 일대를 유세 중이던 이재명 고문이 한 시민으로부터 이런 항의를 받았습니다. 아니 막지 마세요. 하고 싶은 여기 왜 왔어? 저는 자유잖아요. 하실 말씀하세요. 아니 개항이 후보냐고. 여기 왜 왔어? 분당에 가. 분당에 가서 싸워. 여기 왜 왔냐? 분당에 가서 싸우라. 저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. 저런 사람도 있어야지. 놔두세요.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. 뭐 이렇게 이재명 고문도 얘기를 했는데, 근데 장혜철 평론가님,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 유튜브 방송에 올린 걸 보니 이재명 고문도 명분 없는 개항을 출마에 대해서 앞으로 좀 전공법을 택하겠다, 정면 돌파하겠다,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? 이재명 후보가 설명할 게 참 많죠. 왜 굳이 개항이냐. 그리고 이게 상대적으로 민주당에게 유리한 양지이기 때문에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이고, 개항을에 사는 주민들도 과연 우리 지역, 내가 사는 동네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온 것인지, 아니면 그저 정계 복귀의 발판으로 또는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우리 지역을 좀 이용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닌지 당연히 의문을 품고 질문하고 비판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.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상 명분 없는 개항을 출마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딱 떨어지는 답을 찾기는 좀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요. 다만 제가 평소에 이재명 후보 비판을 많이 하지만 이 시민의 지적에 대해서 막지 않고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한 태도는 긍정적이라고 인정해주고 싶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건 이재명 후보가 그런 태도를 보인 데에 비해 그 옆에 있던 지지자분들은 소리를 치면서 저 주민분들을 압박하거나 뭔가 좀 위축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했거든요. 정말 이재명 후보를 아끼는 지지자라면 저런 반론이 튀어나올 때, 또 이재명 후보가 대화하겠다고 할 때 저분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소리치면 안 되고 온전히 대화할 수 있게, 또는 심지어 거친 비판이라도 후보가 들을 수 있게 공간을 열어줘야 된다는 것, 그런 지지자들의 성숙도는 이 영상을 지켜보면서 참 아쉬운 대목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. 개항에서 저런 현장 목소리도 있었던 모양입니다. 그리고 오늘 이재명 고문은 지금의 여당이 인천을 우습게 여긴다,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인천 비하는 국민의힘이 했습니다. 이혼하면 부천, 망하면 인천,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? 이부망천 얘기로 인천 시민을 정말로 폄훼한 그 사람들이 바로 국민의힘 아닙니까? 저는 이사 올 거예요. 지금 성남의 집도 아예 팔려고 내놨고, 지금은 급하게 전체 이사는 못 와서 일단은 급한 대로 거주하고 있는데, 서울 살다가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, 뭐 이른바 이부망천 관련 얘기. 예전에 성남시장에 있을 때 인천으로 오세요에 싫어요 SNS, 이게 좀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, 이 부분에 맞대응하면서 원래 인천을 폄훼했던 건 지금의 국민의힘이다, 이렇게 반박했거든요. 권지웅 비대위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당시 성남시장을 하고 있을 때 인천으로 와달라는 것에 당시 사정에 따라서는 가기 어렵다,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지금 회자되면서 이재명 후보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건데요. 저는 과거에 국민의힘 정치인이 했던 잘못을 이제 언급하면서 사실 이제 본인께서는 그런 언급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쨌건 인천에 원래 살았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인천 지역에 대한 이해, 혹은 아니면 인천의 시민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 부분 당분간 지적받더라도 이건 이재명 후보가 극복해야 될 정치인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. 보면은 이 고문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. 저는 개항을에 아예 이사를 올 것이고, 성남 그 분당 집도 팔려고 내놨다. 다음 총선 때도 개항을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. 어제 대장동 원주민들로부터 이재명 고문이 고발을 당했죠. 지금부터 검찰이 속도를 낸다면 이재명 고문 입장에서도 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. 관련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어느 날 갑자기 성남시가 공영 개발을 한대요.
이걸 강제 수용권을 발동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보따리를 다 갖다가 화천대에다 남겼어요. 지금 수사를 받게 되면 그게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갈 거예요. 그렇게 가게 되면 이분이 또 몸값이 또 어떻습니까? 대선 주자였잖아요.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태가 나냐면 조국 사태가 날 거라는 거예요. 또 서초동에 가가지고 사랑해요 이재명 뭐 예상이 돼요. 제가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.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고문의 출마를 두고 방탄 출마 아니냐 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진중권 전 교수가 이런 해석을 했어요. 이재명 고문이 수사를 받게 되면 민주당에서는 야당 탄압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뭐 제2의 조국 사태처럼 서초동 가서 사랑해요 이재명 또 외치는 거 아니냐. 이 예상 동의하십니까? 네, 저 완전 동의합니다. 지금 핵심이 뭐냐면요.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거는 범죄자의 그 핵심을 둘까요? 정치의 핵심을 둘까요? 저는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건 범죄자입니다. 그러니까 처벌을 받아야 돼요. 예. 근데 이 정치인들은 어떤 식으로 자신의 그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논리를 갖고 오냐면요. 정치 보복이라고 해요. 그다음에 야당 탄압이라고 해요. 그러면서 뭐냐면 집회를 합니다. 뭐 사랑해요 이재명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 마찬가지였어요. 조국 전 장관 부부는 사실 범죄 행위를 한 거였어요. 예. 그러면 처벌을 받아야 돼요. 그러면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? 국민들께 사과를 먼저 해야 돼요.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 정치 보복이라 그랬어요. 탄압이라 그랬어요. 검찰이 탄압한다고. 그래서 이분들이 뭐를 했냐면 조국 수호 집회라는 걸 열어요. 그래서 그때 가장 황당했을 거예요. 저는 국민들이 그 지점에서 야 어떻게 저렇게 황당할 수가 있냐. 근데 지금 이재명 이 전 후보도 분명히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. 다 정치적으로 바꿔가지고 사랑해요 이재명, 뭐 이재명 수호 집회, 이재명 수호대 이렇게 만들어갖고 서초동에서 집회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진중권 교수는 그 지점을 꼬집어서 얘기한 거죠. 제2의 조국 사태가 될 수도 있다. 권지웅 비대위원님의 반론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. 진 전 교수의 예상과 분석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?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한 일이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데 만약에 검찰이 과도하게 수사를 한다면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그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한 일을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한다면 민주당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옹호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근데 저는 대장동 관련해서는 여전히 공공이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이제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실제로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을 어떻게든 개발이 되려고 했었고 그것이 민영으로 될 것이냐 공영으로 될 것이냐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공영으로 하게 됨으로써 사실 공공이 많은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되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여전히 토론거리이지만 이야기를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. 글쎄요. 제2의 조국 사태가 우려된다. 이재명 고문의 출마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렇고 뭐 여야, 진보, 보수, 뭐 논객들 할 것 없이 격론이 일고 있습니다.